윤석열 정부에서요. 어마어마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 뭐예요?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나간다고요? 예. 도지사 선거에 나간다나 봐. 어디? 충청도 쪽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초고속 승진을 했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2021년 12월에 치안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2022년 6월 6개월 뒤에 치안정감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달 뒤에 경찰청장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경찰의 계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맞아요. 뭐 군인으로 보면 치안감이 한 2스타쯤 되나요? 군인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치안 총감이 이제 전 경찰청에서 딱 한 명 있는 경찰청장이고요. 네. 치안 정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감이 뭐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어쨌든 치안감까지 가는 것도 힘든 건데 네. 이렇게 8개월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 총감까지 간 거는 정말 초고속. 초고속이에요? 네, 이례 없이 빨리 갔습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초고속. 맞습니다. 투스타에서 포스타로 간 거라는 거야. 6개월 만에 한 그냥 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초고속이야.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네. 요거는 됐죠. 네. 자,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는 데는 건진법사의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진하고 건진의 지인 윤모 씨가 2022년 7월에 나눈 문자를 보면은 힌트가 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 기사를 이 지인 윤모 씨가요. 링크를 딱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김광호가 경찰청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진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검길이 내가 다 작업한 거야. 걱정도 안 했어. 이렇게 답을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윤희근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정황은 굉장히 많습니다. 건진하고 건진의 그 처남 찰리 알지? 찰리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찰리 1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 알지? 룸사롱 모도 있었던 거 이명수 기자랑. 네. 그게 이제 건진의 처남이거든요. 네. 건진하고 건진 처남 찰리가 나눈 문자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찰리야, 박땡땡 경기남부청 경위 적극 행정 공무원 포상 청장한테 전달해 줘. 내가 부탁한다고. 여기 청장이 이제 아까 이제 청장 됐잖아, 이미. 윤희근. 그러니까 찰리가 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건진법사가 윤희근을 경찰청장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청탁을 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이 청탁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청탁을. 다시 한번 그 문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본 문자. 자, 여기 박모모 경위 포상 주라고 했지. 네. 현실이 됩니다. 저렇게 돼요?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포상 받아요? 자, 9월 30일에 청탁 문자가 갔거든요. 그런데 2달쯤 뒤인 11월 28일에 그 건진이 언급한 박땡땡 경위가 실제로 적극 행정 공무원 포상을 받고요. 12월 8일에는 1계급 특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와, 요거는 빨리 해주세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빨리.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저희 경찰 내에서 파다했던 소문을 이야기를 하자면 윤희근은 김건희 라인이다. 그리고 건진 라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파다했었습니다. 파다했었어요, 실제로. 네, 저희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김건희가 후보자 명단을 쭉 보더니, 그러니까 경찰청장 후보자 명단을 쭉 보더니 여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윤희근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했대. 이런 얘기가 파다했었고, 그 다음에 건진과는 충북
직접적으로 고향이 같아서 뭐 원래 잘 알고 있었다. 그다음에 건진 라인이고 건진 스승과도 잘 안다. 건진 스승이 충북에 암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누가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누가 청장이 될 건지는 하마평에 많이 오릅니다. 그 아까 나왔던 김광호가 될 것 같았는데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김광호가 당시 누구냐면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이고 윤희근은 경찰청 차장이었어요. 보통 경찰청 차장과 서울청장이 굉장히 경쟁을 해요. 둘 중에 한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광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내가 미리 다 얘기해놨어. 윤희근이 되기로 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보통 이제 하마평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번에는 예전에 뭐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누가 된다더라 아니면 뭐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번에 청장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마평이 도는데 그게 아니라 영부인 라인이라더라 무속인 라인이라더라 이런 말은 뭐 셀판 아니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뭐 경정급 이상 총경급 이상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 어저께도 제가 이제 경찰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어쩐지 다 이거예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다. 그때도 말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이었구나. 다 이런 반응입니다. 야, 그러면 소문으로. 무서운 게 봐봐. 인사를 김건희가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여요. 거의 뭐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경찰에 김건희 라인 다 뿌려놨어. 그러면은 김건희 입김 들어가겠지? 그렇죠. 김건희한테 밑보이는 애들 다 집어넣겠지? 맞습니다. 김건희가 사랑하는 애들 다 빼주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비선이 경찰청장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장 시켜줄 테니까 그 대가로 뭔가를 요구를 그렇죠. 했을 거 그게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 문자에서 보듯이 건진덕으로 청장이 되면 건진의 인사청탁이나 사건청탁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저 문자도 보면 건진이 한 명을 꼭 찍어서 승진시키려고 하니까 실제로 특진이 됐잖아요. 네. 근데 특진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에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 그래요? 혼자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동료들도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역량은 출중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 거고 특히 이제 순경에서 경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열심히 하면 될 수가 있는데 네. 경위에서 경감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제법 높은 계급이거든요. 네네. 저 정도는 정말 뭐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성과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3평까지 다 듣거든요. 아, 3평도 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평판 조회도 다 하기 때문에 3평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부서 안배, 성별 안배, 지역 안배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도 좋아야 되고 모든 걸 다 갖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저 정도 특진을 하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진이 그냥 시킨 거잖아. 와.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다. 저때 떨어진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정말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특진이 안 된 게 아니라 정말 저 건진을 몰라서 안 됐다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근데- 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당시에 또 이제 건진 수사가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경찰에서는 건진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건진이 경찰청장을 낙점해서 경찰청장을 시켰으니 그러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당연히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당시에 건진이 대통령 부부를 팔면서 세무조사 무마를 맞아요. 공무원들한테 청탁하고 이런 게 네,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말도 네. 있었는데 윤희근이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했었냐면 구체적인 첩보가 있으면 하겠다. 하지만 첩보가 없다.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서울청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풍문만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냐. 이거 그냥 돌아다니는 풍문이다. 수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수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네. 야, 그 정말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당시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런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건진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이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 건진 조심하세요. 맞아. 그렇죠. 네. 진짜 웃기는 일이 발생했었어. 보통 건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그럼. 뭐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공문을 보내서 기업들한테 건진 조심하라고. 아니 그 건진이 코로나야. 오히려 실세라는 걸 인증을 해주죠. 맞아. 인증. 그 진짜 그 당시에도 이상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진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김건희가 있는 그렇죠.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엄마가 최은순인데 최은순
금고에서 네. 경찰 이력서 나왔잖아. 맞아요. 이력서랑 같이 있었던 문건 나왔었잖아. 맞아요. 그 문건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경기 북부경찰청의 요직을 맡으면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을 할 것이다. 찐 보수의 발령으로 좌파의 활약을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야 결국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인들 조지는 거지 경찰에서. 남양주 의원도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 김용민 의원, 최민희 의원, 김병주. 맞습니다. 조직이 딱 좋잖아. 그렇죠. 자금줄 끊어버리겠다.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청장 본인이 원칙도 없이 이렇게 백을 써가지고 청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사 질서를 다 망가뜨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희균이가 청장 된 다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인사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6개월 동안 인사를 미룬다든지 고위직 인사를 했다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뒤집는다든지 오늘 밤 9시에 했다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오늘 밤 9시에 인사를 내놓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취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전남까지 이사를 가고. 그리고 그 활용 점정이 이제 총경들 좌천 인사를 한 거죠. 총경들 좌천 인사, 그러니까 경찰국 폐지,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총경들을 좌천 인사를 하면서 계급을 뒤집어가면서 인사를 한 거죠. 제가 당시 총경이었었는데 당시 좌천이 되면서 제 상사가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계급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무참하게 그 보복을 한 거죠. 나가게 만들려고. 그렇죠. 아주 모욕적인 인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국헌문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국헌문란이고 명백한 이건 부정부패 사안인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윤석열 시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앉혀놓고 또 행안부에는 이상민 앉혀놓고 또 검찰에다가는 당시 이원석 그다음에 신무정 앉혀놓고 또 경찰에 저 윤희근 같은 사람 박아놓고 그리고 사법부에는 조희대 앉혀놓고 이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의 그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앉혀놨기 때문에 아마 그 조직들이 각계가 격파되는 아마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청장을 통해서 경찰청을 격파시키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북 도지사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희근 전 청장이. 근데 그 전부터 아마 그 출마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청장 하면서도 충북을 각별하게 챙겼었거든요. 그때 그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하시면 이태원 참사 당일날 보고를 본인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았던 이유가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과 캠핑하다가 술을 먹고 잠이 들어서 보고를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좀 화가 났었는데 당시 코로나 3년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 할로윈 행사를 하는 거여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시민들이 전부 다 거리로 나올 거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올라갔는데 그 보고서를 다 묵살시키고 이런 경우라면 경찰청장은 당연히 현장에 있거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장만 하더라도 혹시 밤에 들어오는 전화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충북에 내려가서 자기 지인들이랑 뭐 때문에 어떤 의도로 어떤 욕심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사람 챙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술 먹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못 받았는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청문회인가 하여튼 거기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은 뭐 주말에 술 못 먹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생각난다 이제 하나씩. 맞네. 야, 그 생각나네. 맞아. 갑자기. 이태원 참사에도 주된 책임이 있는 당시 경찰청장, 뭐 서울청장 김광호 둘이가 이제 경찰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관들은 그 윤희근을 거의 최악의 경찰청장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대통령실이 그 이전을 하면서 시국 치안에 몰빵을 하느라고 민생 치안을 실패한 게 바로 이 이태원 참사거든요. 그런데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자 거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는 현장에서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순경 경장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렸어요. 참 그 윤석열 닮았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주말에 술 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순경 경찰관 그 사람들이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고
있다라고 네.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방패막이 삼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튼 그 선거 한번 잘못하면 얼마나 지금 곳곳이 다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